1심 40년. 신고는 기록이 됐고 보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왜 명령은 있었는데 안전은 없었을까요? 스토킹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고를 시스템이 놓쳤습니다. 오늘은 2024년 대구에서 벌어진 스토킹 사건, 그리고 1심에서 내려진 징역 40년 판결을 통해 왜 막지 못했는가를 짚어보겠습니다. 2024년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주거 보안의 허점을 통해 침입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항소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주목할 건 형량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막을 기회는 정말 없었는가? 이 질문입니다. 오늘은 자극적인 재현 대신 막을 수 있었던 지점만을 추적합니다. 스토킹은 처음부터 무섭지 않습니다. 처음엔 사소해 보입니다. 반복되는 연락, 우연을 가장한 마주침, 거절해도 계속되는 메시지, 그러다 접근이 시작됩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고 동선을 파악하고 일상 속으로 스며듭니다. 다음 단계는 위협입니다. 직접적인 위협 신호가 쌓이고 압박과 통제 시도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침입과 폭력입니다. 이 흐름은 이번 사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토킹 범죄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확대 경로입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7분 40초에 정리됩니다. 속도, 분리, 추적,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피해자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고도 했고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왜 안전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봐야 할 건 연결의 단절입니다. 신고는 접수됐습니다. 조치는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집행과 보호 사이에는 분명한 빈틈이 있었습니다. 서류 속 명령이 현실의 안전이 되기까지 그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기회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긴급 응급 조치,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이름은 있습니다. 제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작동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첫째, 속도의 문제입니다.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조치가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가해자는 움직입니다. 둘째, 분리의 문제입니다.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은 있지만 물리적으로 막을 수단은 제한적입니다. 결국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셋째, 추적의 문제입니다. 반복 위험 신호를 보이는 가해자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습니다. 명령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동은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판단의 무게는 분명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우발적 범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계획성, 지속성, 그리고 보호명령 위반, 이 세 가지가 형량에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판결에서 읽어야 할 건 숫자 42 아닙니다. 이 정도 형량이 나올 때까지 왜 앞 단계에서 막지 못했는가? 판결은 끝이 아니라 질문의 시작점입니다. 이 사건은 세 가지 구멍을 보여줬습니다. 첫째, 속도입니다.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조치는 빨라야 합니다. 스토킹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신고 후 24시간, 48시간이 상황을 바꿉니다. 늦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둘째, 분리입니다. 접근 금지 명령은 실질적인 공간 분리로 이어져야 합니다. 서류상의 금지가 아니라 피해자가 안전한 공간에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숨어야 하는 건 피해자가 아닙니다. 셋째, 추적입니다. 반복 위험 신호를 가진 가해자는 연동된 시스템으로 관리돼야 합니다. 이전 신고 기록과 보호명령 위반 이력이 다음 대응에 즉시 반영돼야 합니다. 위험 신호는 연결돼야 합니다. 속도, 분리, 추적, 이 세 가지가 연결될 때 신고는 비로소 보호가 됩니다. 제도가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첫째, 증거를 남기세요. 통화 기록, 문자, 방문 흔적, 오늘부터 한 폴더에 모으세요.
둘째, 신고할 때 반복성을 말하세요. 처음이 아닙니다. 몇 번째입니다. 이 한마디가 대응 수위를 바꿉니다. 셋째, 안전장치를 점검하세요. 현관문, 조명, 귀가 동선. 이번 주말 가족과 함께 확인하세요. 넷째, 주변에 알리세요. 관리사무소, 가족, 믿을 수 있는 이웃.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다섯째, 대피 동선을 정해두세요. 위급할 때 어디로 갈지, 누구에게 연락할지 지금 메모해두세요. 스토킹은 사건이 아니라 예고였습니다. 그 예고가 비극이 되기 전에 막을 기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신고가 기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속도, 분리, 추적 중 무엇이 가장 급하다고 보시나요? 1번 속도, 2번 분리, 3번 추적. 번호와 함께 이유를 한 줄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건 이후였습니다.